세 번째 인물을 소개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프로파간다의 명수, 달인이 서양에만 있느냐. 우리 동양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살아있는 괴벨스, 이 지구상에 아직도 많이 있다. 우리 가까운 나라 중국의 위인입니다. 어디 마오쩌둥, 모택동. 엄청난 인민을 학살하고 기하선상에서 대약진운동 뭐 이런 걸 통해서 인민을 구렁텅이에 몰아넣었지만 지금도 국부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 마오쩌둥입니다. 지금도 중국 천안문 광장에 가면은 대형 사진이 걸려 있죠. 살아있는 사람 이상으로 존경을 받고, 만약에 외국인이든 국내이든 모택동을 혐오하는 욕을 입에 담으면은 바로 보안 경찰이 다가옵니다. 중국에서는 두 가지 절대 금기사항. 대만을 독립국이다. 모택동 욕하면은 잡혀가요. 중화인민공화국 혁명가 정치가 후난성 샤오샨의 아주 부유한 농부의 아들이었답니다. 보기 드문에 우리나라는 껄핏하면 빈농의 자식들이던데 잘 살면서도 빈농의 자식이래. 거짓말이죠. 예. 그 당시 이 사람이 자기 고향 시골에서 이제 서범대학 출신입니다. 서범대학은 그 초등학교, 소학교 선생 자격이죠. 당시로서는 상당한 엘리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후에 베이징 대학의 사서로 일하면서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신봉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혼란기, 일제 침략기 그 시대에 그는 공산주의 사상을 채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만의 통통 장개석을 이기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설립을 해서 오늘날의 중화인민공화국 중공이 됐죠. 만약에 장개석이 승리했더라면 자유민주국가가 됐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참 역사가 그의 그 대장정 못지않게 파란만장한데 이 짧은 시간에 간단히 소개를 하면 꼭 뭐 합작이다 실패다 막 두 차례에 걸쳐서 반복이 됩니다. 국민당과 이제 공산당이 이제 싸우는데 내전을 하는데 마침 그때 저 만주에 일본군이 침략을 합니다. 일본은 일본대로 또 대동아 공영권을 부르짖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전시에 잠시 휴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일본은 쳐줘야 될 거 아니냐, 침략은 막아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일시 그 국공 합작을 했다가 결렬 이제 일본 침략 그 만주 국가가 조금 불이 꺼지니까 잠잠해지니까 다시 또 내전을 해서 그 대장정, 이게 이제 처음에 공산당이 굉장히 열세에 놓여가지고 막 실패를 거듭해서 엄청난 거리를 그 군인들을 이끌고 대륙을 횡단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결국 모택동의 전략, 농민들의 그 정부에 대한 반발, 불만, 이걸 등에 업고 홍위병들의 힘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게 이제 제2차 국공 합작 시절의 그 장면입니다. 그 사이에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은 중국 공산당을 마르크스 레닌주의로 완전 이제 공산화 선포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이듬해 6.25 한국전쟁에 인민군을 또 파견해가지고 나라를, 도로 우리나라를 완전히 이렇게 분단 국가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그 1953년부터 58년까지 마오쩌둥은 중국에서 그 계획경제 5개년 계획을 실시하게 되고, 삼반운동이다, 무슨 뭐 양탄일성 뭐 등등. 양탄일성이 뭐겠습니까? 뭐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국에서 일컫는 말입니다. 양탄일성. 두 개의 그 폭탄과 하나의 새틀라이트다. 제가 그 남들 안 가는 중국 교환교수로 갔었어요. 2005년도에. 중국으로 교환교수 가는 게 아마 10명도 안 될 겁니다. 중국어 전공 아닌 사람이. 근데 제가 참 중국이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 일찍이 역사라든지 이런 데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우리 책에는 없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오랜, 어찌 보면 수백 년 이상 중국의 식민지, 속국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의 영웅 이순신, 그 형은 요신이에요.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질 때 요순임금의 그 덕을 물려받으라고 이순신, 요신, 이유신 그렇게 졌대요. 얼마나 부끄러웠습니까? 그죠? 하카키 마사오 박대기 대통령 그거라고 그냥 좌파에서 비난하고 욕했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은 도요타 아니야, 도요타상. 모택동과 관련된 프로파간다는 대약진운동. 이게 뭡니까 이게?
북한에서도 있죠. 무슨 뭐 플리마 운동이다, 무슨 뭐 고난의 행군 뭐 등등. 58년에서 62년 사이에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기근 1,500만 내지 5,500만 명이 사망을 했대요. 이게 무슨 이게 차이가 많아요. 중국의 통계는 진짜 장난이에요. 뭐. 천안문 광장에서 몇 명 죽었냐? 짜라는 거예요. 그냥 뭐. 1964년 마오쩌둥은 사회주의 교육운동을 그리고 66년 문화대혁명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요. 이름이 문화대혁명이지 모택동이 완전히 이제 정권을 빼앗길 위기에 왔어요. 류샤오치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류샤오치 부인이 엘리트입니다. 아주 완전 엘리트인데 모택동의 부인은 강청환이에요. 영화배우. 경극 출신 영화배우죠. 그러니까 좀 무식한 연예계다 보니까 그 엘리트 류샤오치 부인에 대한 컴플렉스. 그 앞에서 모택동이 내놓고 넌 네가 뭐 한다고 나서냐고 저 부인 좀 보라고 말이지. 이런 나쁜 모욕감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저거 어떻게든 내 옆에 내가 홍구력을 내겠다. 그래가지고 강정이 벼르고 벼러서 이게 남편을 충동지대까지 일으킨 게 문화대혁명이라는 거예요. 이름하여.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류샤오치 부인을 아주 공개석상에서 모욕을 줍니다. 머리를 깎고. 우리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소한 어떤 여성들의 다툼, 사랑, 삼각관계 이런 걸로 벌어지지 않습니까? 뭐 트로이 전쟁이니 뭐 이런 게 안 그래요? 이 혁명 기간 동안 문화대혁명 수천만 명이 박해를 받고 사망자도 뭐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중국에는 죽은 자도 헤아릴 수 없지만 산 사람도 헤아리지 못해 지금. 이름은 문화대혁명 참 좋습니다만 사실은 중국 인민들에게는 정말 비극이었다 이렇게 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76년 1년에 심장마비를 겪었고 82세 나이로 이제 모택동이 사망을 하는데 모택동 시대 당시만 해도 약 인구가 5억 5천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몇 명이에요? 네, 우리 책에는 뭐 12억 13억인데요. 제가 중국에서 1년 살 동안 2005년도에 당시 미국의 그 맥도날드 햄버거가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중국에 호구 조사를 했는데 입이 몇 개냐를 조사했어요. 17억. 그게 맞을 겁니다. 미국 사람들 인구 조사가 간단하지 않거든요. 이 중국은 엉터리고. 제가 중국 가기 전에 읽어본 책이 쇼로망, 기소로망이 지은 중국이라는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됐는데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중국이 당장 내일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2005년도로부터 지금 8년 앞으로도 뭐 금세 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1958년에서 62년까지 대약진 운동의 한 장면인데 아무튼 이 농민들이 국가의 기관이다. 가지고 농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고 김대중 대통령이 대중경제학, 완전히 농업진흥 정책이거든요. 아주 잘못된 시대착오적인 거예요. 박현채라는 사이비 경제학자가 쓴 책을 이제 대중경제학이라는 책으로 놨는데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보더라도 그 시대착오. 그 당시 이미 박정희 대통령은 제2차 경제개발 계획을 세워놓고 중화학구업으로 이제 완전히 전환을 할 참인데 농업경제로 가겠다는데 그래서 시월 유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권력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튼 20세기 가장 중요한 세계적인 인물 중에 하나이면 틀림없습니다. 모택동. 정치가 이론가 군사 전략가 시인 중국의 뭐 웬만한 간판 전부 모택동 작품입니다. 이거.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 전부 글인데 거기에 몇 번 좌파 정부 넘어오면서 다 없어졌죠 많이. 모택동 시대에 한국전쟁, 중소분쟁, 베트남 전쟁, 크메르 루즈, 캄보디아 거기 내전에 참여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제가 그 캄보디아를 가봤습니다만 완전히 경제 속국이 돼버렸어요. 현재 그 캄보디아 수상이 완전히 친중국으로 가가지고 크메르 재산을 완전히 사유화했습니다. 온 자녀, 사위, 가족들이 다 주요 보직에 다 차지하고 앉아있고 완전히 중국의 그냥 속국이에요. 그냥 경제 속국. 그런 독재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정권을 통해서
중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이 사람의 이제 과오가 뭐냐?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중국의 역사, 문화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야, 이 보십시오. 그가 이제 업적이라 공이라고 여길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문맹 퇴치, 여성 권리, 기본 의료, 초등교육 분야의 개선, 기대 수명이 엄청나게 향상이 됐다.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은 이 모택동 주석 덕분에 이제 인민평등, 남녀평등을 이뤘다는 거예요. 이 여성들이 뭐 완전히 이제 그 뭐 정말 모택동 지지를 앞장섰다고 보는 거죠. 중요한 그 중국 공산당을 이제 창립하게 되는 그의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인민들은 이제 민주주의가 될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을 넘어가면서 돼야 되는데 전혀 기미가 안 보인다. 중국 앞으로 장래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한국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중국은 미국을 앞질 것이다. 예측한 바로는 벌써 앞질렀었어야 돼요. 또 기소로망 같은 사람은 곧 망할 나라가 되겠고 두고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는 창샤 제1사범학교 졸업을 하고 교사가 잠깐 일시 됐었으면요. 갔다가 24년도까지 제1사범학교에 재직을 했다. 그 후로는 이제 혁명가로서 공산주의자가 돼서 정치가로서의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1925년 제4차 국민당 당대에 참석을 했으나 중앙위원회 위원이 되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러다가 25년 10월에 국민당 선전부장 대리로 임명이 되고 철저하게 이제 그 농민운동을 통해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중국화, 모택동 사상을 구축하면서 그야말로 명실공히 중국인민공화국이 탄생이 됩니다. 아마 이런 노하우 전철 과정을 그대로 반복, 답습한 것이 북한 인민공화국이 아닌가 싶어요. 북조선 인민공화국. 그래서 중국화된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하는 이런 책자, 뭐 이런 것들이 제3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고 교과서가 됩니다. 그래서 26년 마오쩌둥은 그 고향 후난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고향 농민운동을 도모합니다. 농민운동. 농민 인구가 절대적인 다수니까요. 대상을 잘 선택한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장제스는 좀 이제 엘리트를 중심으로 했는데 열세에 밀려서 나중에 결국은 국공내전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일부는 오늘날 대만으로 이주를 해서 타이완 국민이 됐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인구가 저 남쪽으로 가서 화교가 됐다고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중국 내전의 바람에 많은 인민들이 해외에 유학민이 됐다. 그 당시 소비에트 시절에 그는 그 중국 공농혁명군 이름 붙인 무장병력을 이끌고 이제 토벌군들을 진압 당해서 패잔병을 이끌고 장시성으로 도주합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에 가보면은 그 대장정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드라마를 많이 해요. 모택동에 이제 그 내전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그린 영화들, 드라마들 많이 하는데 거기 내부에서 이제 그 뭐 배신과 그 막 모반과 이런 것들이 막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지고 합종연행이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극적으로 공산당이 승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31년, 34년 그야말로 홍군이 영향을 넓혀서 중화 소비에트 공화국이라는 과도 정부를 건설하고 그때 마오쩌둥이 주석 겸 공산당 주석을 맡게 됩니다. 그것도 또 여성 편력이 많아요. 공산주의자들이 다 그런 모양이에요. 우리 지금 정치권 586이다 뭐다 이 좌파들 학생 때 전부 데모꾼 아닙니까? 제가 평생을 대학에 있었는데 학생들 그 데모할 때 시위를 하면은 남녀 데모꾼들이 총장실 점검, 당사 점검 그러잖아요. 거기서 일주일, 2주일, 한 달 동안 거기서 지들끼리 먹고 자고 해요. 젊은 놈이 먹고 자고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공산당들 빨치산 이런 훈련할 때요. 여성 동무는 같이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그 모택동의 첫 번째 연인은 그 빨치산 시절의 동료예요. 여성 동무. 김일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숙이. 빨치산 동무예요. 그래서 이제 1930년 국민당에 처형됐을 때 마오쩌둥이 허즈전과 이미 또 재혼했는데 이게 이제 허즈전이라는 혁명 동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마오쩌둥은 게릴라 전략의 아주 명수라고 그래요. 게릴라 전이 뭡니까? 예고 없이 난데없이 막 불쑥 나서서 막 사람 살상하고 또 숨는 거 아니겠어요? 월남전 때 빼뜨공. 낮에는 농민으로 있다가 저녁에 갑자기 이제 군인으로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을 학살하고 약탈하는 이런 전략. 게릴라 전략에 그거를 모택동의 게릴라 전략 이것도 전술이라고 많은 제3세계 지도자들이 배웠다는 겁니다. 난징에서 국민정부를 이끌던 장개석은 이러한 소비에트를 분쇄하기 위해서 4번이나 토벌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홍군에게 패해요. 이 숫자가 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열세니까 숫자. 농민군으로 구성된 홍군이요. 국민당군이 버리고 도주한 군사물자는 오히려 홍군의 성장을 촉진시켰다. 이 홍군들이 대개 10대입니다. 10대. 15, 16, 17, 10대. 20대도 아니고. 그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군도 전부 10대입니다. 그 이놈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가 자기 아버지, 삼촌을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산당이라도.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크로스로 해서. 나는 네 아버지 죽이고 너는 내 아버지 죽인다. 200말이 그렇지 200만 명을 누구를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직, 공무원, 교사, 목사, 먹물 먹은 사람들. 나중에 이제 숫자가 모자라니까 손 하얀 사람, 안경 쓴 사람. 저는 벌써 죽었죠. 그래가지고 베트남 같은 경우도 가보면 젊은 사람뿐이에요. 나이 먹은 노인네가 없어요. 올맹이 적과 통일하면서 엘리트 나이 먹은 사람들 싹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런 베트남식 우리 남북 통일을 하겠다는데 이거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중공, 우리는 60년대에서부터 학교 다니면서 중공이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중공이라고 부르지 않죠? 중국, 인민공화국이라고 그러죠? 중공이야, 공산당. 당시 소비에트 근거지. 거기에 이제 발상지 같은데 거기서 출발을 한 거죠. 농민을 기반으로 해서. 그때 이제 국민당이,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이 100만의 병력을 동원해서 제5차 토벌전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때 독일 군사 전문 고문단 한스 폰 젝트의 코치를 지도를 받습니다. 아주 그 선진 군사 기술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병력, 그다음에 이제 그 게릴라전 여기에 패배하고 말죠. 이게 이제 국공 내전을 통해서 국민당이 패배하고 중국 공산당이 승리해서 중국인민공화국이 설치가 됩니다. 자, 이 마오쩌둥의 대장정을 그리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수많은 전쟁 영화, 모택동을 영웅으로 그리는 영화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상영되고 있죠. 이게 한편 이제 그 중국 만주국에 거기에 이제 걸출한 인물 장쉐량이 있었고 그게 장제스하고 잠시 연합을 해서 모택동과 대적을 해서 국공대전에 참여했는데 장쉐량이 배신을 하지요. 총칭 중경에 가서 거기서 이제 장개석을 볼모로 잡고 해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결정적으로 국공내전에 국민당이 실패를 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내부에서 이미 무너집니다, 나라가. 우리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자, 이제 그때 만주 볼파는 한편 일본이 침략을 해가지고 한반도의 6배에 이르는 만주국을 설치하죠. 아마 그들은 영원한 만주국을 꿈꿨던 것 같습니다. 그 건물 하나하나를 유럽식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멋지게 져놨어요. 일본 군들이. 그걸 이제 전후에 그대로 그냥 놓고서 퇴출을 당하니까 그 건물을 그대로 지금 중국 정부에서 쓰고 있죠. 거기서 큰 패착을 한 거예요. 억지로 노구교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거짓으로 중국 만주 침략의 빌미로 삼았죠. 그때 중국은 전혀 일본군을 이렇게 상대로 싸울 능력이 없었어요. 내전에 바쁘고 병기라는 것이 그냥 구시대 형편없었고 또 숫자만 많으면 뭐합니까? 일본군은 당시 기록상으로 세계 3대 군사 강국이었었어요. 군비나 군인들의 전투력이나 사기 같은 것이 중국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죠. 그 사이 이제 중국 여러 번의 정풍운동도 하고
이제 많은 선각자들이 일어나서 국민 계몽운동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강력한 공산당 하에서 그 뭐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사라지는 것들이 반복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937년 이 모택동은 이제 장친과 세 번째 사모님의 재혼이 아니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또 이제 나중에 주석님이 되니까 매일 뭐 전국에서 그냥 처녀들을 공출해가지고 처녀들을 상납을 해요. 그렇게 엉망진창이었던 사실은 무지막지한 모택동을 다시 살린 사람이 있죠. 07과삼. 이 사람의 말씀입니다. 덩샤오핑. 이 덩샤오핑은 굉장히 단신해요. 1m 60도 안 되는. 그런데 일본 유학, 프랑스 유학을 거친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당시. 그리고 아주 온건하고 속이 깊고 소위 말하면 흥묘백묘. 오늘날 중국의 심천, 현전을 낳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현전 밑에 가면은 이태백 동상이 있고 쫙 이태백이 삼천배 하는 그런 폭포가 있는 그 국립공원, 중국의 국립공원 1호라고 하는 데를 가보면 등소평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심천이라고 하는 동네가 옛날엔 전부 그야말로 갈대밭이었어요. 아주 어촌이었는데 이제 개혁 개방되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 지방 순시를 하니까 남방 순시 과정에서 중국 그 본토에서 홍콩, 마카오로 미륵국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골칫거리다. 그냥 그 빈부 차이가 많고 그 건너가면은 하다못해 쓰레기 청소를 해도 수입이 좋으니까. 그러면 여기를 홍콩으로 만들어 한 게 오늘날의 심천이에요. 심천은 홍콩보다 훨씬 더 발전하고 고급 빌딩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육교가 건설돼가지고 마음대로 드나들게끔 됐죠. 원칙적으로는 중국 본토에서는 상당히 통제가 됩니다만 이게 류샤오치입니다. 오른쪽이 엘리트죠, 둘 다. 문화대혁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류샤오치 내외와 부부와 등소평 부부 간의 부부싸움, 가족 갈등으로 야기된 불씨였다. 중국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류샤오치의 실각을 위한 공작을 계속하는 한편 그거를 빌미로 해서 문화대혁명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화대혁명 때 실로 대학 교수 지식인들을 그냥 10대의 그 홍군들이 농민군들이죠. 이놈들이 잡아다가 막 삭발하고 조리 돌리고 난리입니다. 난리. 이 류샤오치도 물론이죠. 사진이 나옵니다. 전부 지식인들입니다. 이게 대학 교수, 법조인들 이런 사람들. 인민의 적이다 해가지고 그냥. 중국에 갔을 때 그 노무현 대통령이 홍군을 지도했던 모택동을 제일 존경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무서운 사람이야 노무현. 오래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 홍군 이게 푸놈펜의 크메르 루즈 똑같아요. 15, 16, 17명 철없는 놈들. 이거 보세요. 문화대혁명 그때 그때 이제 림표 서열 2위 림표가 또 이제 엘리트죠. 류샤오치에 맞서서 마오를 지지한 국방장관 류바오. 이게 이제 후계자로 떠올랐는데 이 모택동이 굉장히 변덕이 심하답니다. 이게 조금만 충성심이 의심이 가면은 바로 그냥 숙청. 아무튼 또 이게 그렇게 신임을 받던 림표가 사실은 이미 실각 소문을 듣고 러시아로 탈출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비행기를 폭파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때 유명한 제 밑에 공산당 대회를 하는데 특사를 파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모택동이 등소평을 파견해요. 그 등소평이 그 모스크바 공산당 선언대에 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중국 스탈린인가가 물었던 모양이에요. 림표 동지를 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처형을 했느냐 했더니 똥파리 하나 죽인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그 얘기를 이제 라디오 중계하는 걸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모택동이 실각된 등소평을 다시 부총리로 등극시켜요. 주을 내에 조언을 듣고 모택동이야 많은 사람들이 제2인자 자리를 놓고 끊임없이 부침을 거듭합니다. 마지막 살아남은 자가 등소평이죠. 중국 제가 가살을 때 중국 곳곳에 가장 큰 건물 중요한 데는 모택동 사진이 걸려 있고 중간 골목 이런 데에는 등소평 초상화가 쫙 걸려 있어요. 마치
모택동 주석은 중국의 아버지, 등소평은 중국의 어머니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였었습니다. 이 전부 지식인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문화재, 뭐 막 전부 복파시켰어요. 그냥 막 약탈 파괴, 중국 문화를 파괴하자. 그래서 그 당시 이미 이제 중국 공자는 자본주의의 사상을 잉태한 이건 반공산주의자다, 변절자다 해가지고 지금 형식적으로는 약간 그 공자학원이다 뭐다 이렇게 대외 간판을 쓰고 있지만 이미 숙청됐답니다. 복원 안 됐대요. 지금 공자학원에 대해서 아시죠? 되게 서방 국가에서는 전부 퇴출을 시켰어요, 강제. 근데 우리나라만 하나도 퇴출을 못 시키고 있어요. 제일 먼저 공자학원 1호가 한국 서울에 생겼어요. 지금도 중국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패한 국민당 장개스는 대만으로 가가지고 그 엄청난 국보 보물을 다 싣고 가가지고 국립고궁박물관에다가 전시하고 있죠. 3차례 이렇게 로테이션 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3번은 가셔야 다 본대요. 그렇더니 뺏어올 수도 없어요, 중국이. 근데 자기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류샤오치의 실각. 이런 걸 누가 꿈이나 꾸겠어요? 림표가 소련 비행기 타고 가다가 추락된 그 비행기 잔해입니다. 비림, 비공, 임표와 공자를 비판한다 하는 운동. 비림, 비공, 임표와 공자. 중국이 그 주계장막에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미중 국교가 수복이 되죠. 그 급작스럽게 한 20여 년 만에 G2 국가, 소위 경제 대국이 됩니다. 아직도 국민 1인당 소득은 형편없고 편중, 부익부, 빈익빈이 뭐 엄청나죠. 주얼레 엘리트 중에 하나입니다. 천안문 사태. 이게 뭐 몇만 명이 죽었는지도 몰라요. 엄청나게 탱크로 밀어 죽이고 했는데 민주화의 실패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홍콩 데모 그것도 또 실패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민주화는 아직은 요원하다. 모택동도 지금 그 천안문 광장구 앞에 그 모택동 기념관 여기 이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려면은 줄을 한 5시간 이상 서야 돼요. 세계에서 모든 화폐, 동전의 초상화가 한 사람으로 실린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오로지 모택동 주석. 화폐 개혁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도 인물은 모택동이랍니다.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로는 조선시대예요. 그의 모택동의 공산주의 혁명 이론, 호치민, 폴포트, 체 게바라, 김일성 이들에게 끼친 영향이 막대하죠. 이런 그 모택동 어록, 최고 지식 이런 책들을 학생들도 들고 다녀요. 중국의 대학생들도. 딸딸 외입니다. 중국에 놀라운 게요. 중국의 그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한 2학년서부터 이태백이 뭐 이런 시를 줄줄줄 외워야 돼요. 물론 그보다 먼저 모택동 어록을 외워야 됩니다. 모택동 주석의 말씀. 20세기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임에 틀림이 없다. 중국을 통일하고 내전을 종식시킨 사람,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킨 인물로 존경을 받는다. 그 대약진운동, 프롤레타리아 문화 대혁명, 수천만 명을 사망시킨 이런 뭐 살인자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만 문제는 우리 한국에 보세요. 우리 한국에 미친 영향, 북한만이 아니라 남한에까지 아직까지 우리 주사파의 그 스승이라고 일컬어지는 리영희, 그의 전환시대의 논리 8억인과의 대화, 이걸 보면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이거 제가 이 중국에 가서 살아봤는데 전혀는 아닌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요, 이게 리영희, 부산의 수산대학인가를 나왔는데 이 친구가 신문 기자를 하면서 한양대학교 교수로 또 초빙됐죠. 근데 뭐 이상한 하여튼 그 북한을 찬양하는, 김일성을 숭상하는 그런 수많은 글들, 책을 썼는데, 그래서 그 한국에서 그 뭐 이런 책들, 이거 한국에서 뭐 베스트셀러니까 일본어로 좀 번역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와나미 출판사에서 이 편집부에서 검토를 쫙 해보니까 시바 하루키, 일본의 동경대학교 그 철학과 교수 책을 전부 베꼈대. 그냥 그 사람의 수많은 신문 기고문들을. 그래가지고 그때 다 밝혀졌어요. 형편없는 가짜 지식인이죠. 이런 책을 읽고 참 공부하는 놈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이게 또 뭐냐고, 이 사람은 또.
이 사람이요, 서울대 백낙청, 백병원, 거기에 이제 그 사촌 아닙니까? 형제, 동생. 이 말이 그렇지, 경기고등학교 출신 하버드 대학 영문학 박사예요. 그 서울대학교 25살인가에 영문학 교수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 아직도 살아있어요, 또. 이재명 같은 사람은 김대중 이래 최고의 정치 지도자래. 이 백낙청이를 보러 말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실천하는 지성 사상의 은사다 말이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게 저 좌우를 떠나서입니다, 이게. 좌우를 떠나서 어떻게 편파적으로 이렇게 이 나라를 소용돌이를 몰고 가는 이런 사람들을 지성인이다라고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좌파 문화 권력의 3인방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신랄한 자가 있습니다. 이 조우석 신문 기자 출신인데 백낙청, 리영이, 조정래의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그건 완전히 뭐 공산주의 승리 책임이다. 이 아름다운 나라, 공산주의 나라가 그들의 꿈인데 리영이, 뭐 백낙청 이런 사람들의 희망이고 진실에 열렬히 호응하여 실천에 나선 젊은이들 중에 하나다. 옛날이나 지금 586 운동권 사람들. 이 보십시오. 이게 공산주의 이념이 이전에 표방했던 국가. 벌건했죠? 지금 싹 죽었어요. 여기 일대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참 아찔하죠? 그래도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이 아직도 밑에 물들지 않고 이렇게 남아있는 거 참 위대한 겁니다. 그죠? 네, 세계 강국으로 만들고 문명을 퇴치했다. 이런 것들을 그 후배 정치인 등소평이과 혼란을 막고 국민 단합을 위해서 지도했다는 거. 상당한 정치 지도자의 역량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제 모택동의 그 생가는 완전히 성지가 됐어요. 남쪽에 산시성. 제3세계 많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지금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모택동 주석의 필적, 시입니다, 시. 그리고 그의 이제 몇 가지 출인 어록입니다. 그 유명한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이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얼마나 인용을 하는지 몰라요. 뭣도 모르고. 작은 불씨가 온 들판을 태울 수 있다. 모든 반동파들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이것은 단지 일만리 대장정을 완주하는 첫 걸음일 뿐이다. 인민을 위하여 일을 하라. 인민이야말로 역사의 발전을 촉진하는 결정적인 힘이다. 그 밖에도 체계한 거네요. 모주석의 어록이. 이런 것들에 아직도 심취해 있는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저는 좀 걱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위대한 한국의 지식인, 선각자들의 좋은 말씀이 많으련만 왜 이런 사람들의 말씀을 아직도 배우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세계적인 국가가 되는 바람에서 제가 오늘 이런 그 프로파간다의 달인들을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